소금은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생명의 필수품인 소금은 절대 왕권과 권력자들의 돈과 권력의 상징이었다.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 국가 간 전쟁을 하기도 하였고 군사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지불하기도 하였다. 근대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소금을 국가가 관리하는 전매제를 시행한 것을 보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금 역사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다만 삼국사기에 고구려 미천왕이 소금을 판매한 기록과 신라에서 소금 노예의 기록이 있으나 생산에 관한 기록들은 없고 고려사의 충렬왕 14년에 전매제를 시행했다는 기록과 소금에 관한 각종 자료들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삼국시대로부터 본다면 2000년 또는 그 이전일 수 있다. 소금염을 한자로 표기하면 이렇다. 신하 신과 소금 로 그리고 그릇 명자이다. 신하가 왕실의 소금을 지킨다는 의미는 소금의 위상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소금은 여러 가지로 생산이 되지만 태양과 바람이 만들어내는 천일염은 대부분의 다른 소금보다도 칼슘, 마그네슘, 아연, 칼륨, 철 등의 무기질이 많아 최적의 소금으로 인정받는다. 그 귀하디 귀한 소금의 판도를 바꿔놓은 천일염. 천일염의 탄생에는 분명한 명암이 있으나 가장 큰 역할은 서민들도 저렴하게 소금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근대에 와서 소금이 천일염과 정제염 등 다양한 생산 방식으로 과대 생산이 되자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폭락이 됐고 돈과 권력의 상징은 완전히 사라져갔다. 1950년대 초 생산량이 적으면서도 많은 땔감과 힘든 노동력을 필요로 하던 전통 소금인 자염은 경쟁에 밀려 사라져간다. 요즘 소금이라면 건강의 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소금이지만 소금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한편으론 현대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인류의 적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이런 이유에서 같은 소금이라도 몸의 이로운 소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전통 방식의 소금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된 것이다. 우리 소금의 역사에는 자염이 있다. 하지만 천혜의 원료에서 생산되는 자염은 값싼 화학소금이나 천일염 등에 밀려 사라진 우리의 전통 소금이다. (2001년) 태안문화원에선 5년여의 고증과 2년여의 연구와 조사 끝에 전국 최초로 50여 년 만에 자염의 재현에 성공을 하였다. 사라졌던 우리의 전통 소금인 자염이 그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2013년 8월 3일과 4일에 태안의 난금갯벌에서 자염축제가 열렸다. 자염재현축제는 태안문화원의 주관으로 2001년도부터 시작된 축제이다. 딱딱해지기 쉬운 역사적 고증을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로 승화시켰지만 전통적인 자염재현의 특성상 재현 여건이 까다롭고 축제를 진행하기 위한 장소가 갯벌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과 여건의 부족으로 간소하고 소박한 축제로 진행된다. 자염은 끓일 자, 소금염,
즉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전통 소금 제조법을 말한다. 불과 7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태양갯벌에서 생산하였으나 크고 작은 간척사업과 천일염 등에 밀려 완전히 사라져섰다. 자염은 연법 만들기, 통자락 만들기, 갯벌 말리기, 통자락 메우기, 통자락 헐기, 염도 측정, 함수 나르기, 불 지피기, 소금 수확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생산되는 까다로운 소금이다. 먼저 자염을 만들려면 함수를 끓일 가마를 설치하는 연벗이 있어야 한다. 갯벌 부근에 연벗의 위치를 정하고 아궁이를 만들어 가마솥을 걸고 주위엔 바람막이로 이형을 둘러쌌는다. 이때 소금 끓이는 김이 잘 빠져나가도록 지붕은 덮지 않는다. 다만 소나기 등 빗물이 함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가마솥 위에 덕보라는 지붕을 만들어 연벗을 완성한다. 연벗 안에는 옮겨온 함수를 보관할 수 있도록 버굿이라는 저장 웅덩이를 만들어 사용한다. 이제 함수를 모을 통자락을 만드는데 갯벌에 웅덩이를 만들어 간통을 묻는 과정이다. 둘레가 8에서 9m의 갯벌에 깊이 1.5m 정도의 깔때기 모양의 웅덩이를 파낸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는 가래로 가래자루를 잡은 사람을 가래장치라 하고 양옆에 줄을 잡아 서로 돕는다. 가래질이 끝나고 웅덩이가 생기면 중앙에 소나무로 말뚝을 박고 간통을 만든다. 말뚝은 중앙으로 비스듬히 박고 줄로 고정을 한 뒤 말뚝과 말뚝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띠풀로 만든 이형을 엮어 촘촘히 두르고 뻘 흙으로 맥질을 한다. 이 맥질 작업은 선조들의 지혜가 보이는 부분이다. 맥질 작업을 잘해야만 함수에 이물질이 안 들어간다. 또한 꼼꼼한 맥질 작업을 통하여 염도가 낮은 물이 중간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통자락 안에 간통이 설치되면 통자락 주위의 갯벌 흙을 본격적으로 말리는 작업인 썰애질이 시작된다. 먼저 소에 썰애를 달아 통자락 주위에 갯벌 흙이 잘 마르도록 해치고 뒤집어 준 다음 어느 정도 마르면 다시 덩이판을 이용해서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 작업을 반복한다. 썰애질과 덩이질을 계속 반복하면서 햇볕과 바람으로 갯벌 흙을 최대한 곱게 바싹 말려야만 한다. 이런 작업의 반복은 나중에 소금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므로 갯벌 작업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자, 이 부분 통자락을 말리는 과정인데요. 지금 갯벌 흙이 바닷물이 나간 상태에서 썰애질로 흙을 뒤집습니다. 뒤집어 가지고 이 흙들이 더 잘 마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썰애질과 덩이질을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흙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잘 말리느냐에 따라서 이 통자락의 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갯벌에 사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갯벌 말리는 작업이 잘 이루어지면 마른 갯벌 흙과 소금 알갱이가 뭉쳐 하얗고 고운 흙가루가 통자락 주변의 갯벌에 두텁게 쌓이게 된다. 썰의 질과 덩이질로 말려지고 염도가 높아진 갯벌 흙을 나래질로 통자락 웅덩이에 다시 넣어 간통을 덮으면 통자락이 완성이 된다. 간통에 들어가는 바닷물은 잘 마른 갯벌 흙 속에 소금 알갱이를 다시 녹이면서 통자락 안으로 고여 보통의 바닷물에 비하여 4-5배의 염도로 저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통조금 방식이다. 태안만의 제염법으로 태안 지역에서만 행해졌고 타 지역의 섰등 방식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지금 이 갯벌에 웅덩이가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있는데요. 이것은 자염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이러한 것을 두고 대개 태안에서는 통조금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웅덩이 하나를 두고는 통자락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웅덩이, 깔때기 형식으로 만든 웅덩이 주변에 이렇게 흙을 파놨는데요. 이것을 콩가루처럼 말려서 이 웅덩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지금 웅덩이 중앙에 이렇게 말뚝을 박은 게 있는데 저걸 간통이라고 합니다. 저기에 이형을 두른 다음에 아주 진흙으로 맥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7일 동안의 마른 흙을 여기에 몰아넣고 저 뚜껑을 가마니 같은 걸로 덮은 다음에 사리가 되면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이 마른 흙 사이로 스며들어서 저 간통 안에 우물물이, 샘물이 고이듯 짠 물이 고입니다. 그걸 퍼다 끓이는 것이 자연입니다. 학계에서 태안의 통조금 형식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다, 아주 특이한 그 제염 방식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조금 방법은 자연의 순환 원리를 과학적으로 이용하여 함수의 염도를 높이는 선조들의 지혜를 다시금 엿볼 수 있다. 자염은 말 그대로 끓이는 소금이다. 그래서 땔감이 많이 든다. 과거에는 땔감의 재화적 가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바닷물의 염도를 4-5배 높임으로써 당시에는 적은 땔감으로도 많은 소금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생산 방식이었던 것이다. 사리 때 바닷물이 낭근 갯벌을 덮으면 기다림으로 소금을 맞이한다. 보통의 갯벌은 하루 2번 바닷물이 잠기어 물이 적게 들어오는 조금 때도 3-4일 정도만 바닷물이 닿지 않지만 낭근 갯벌은 다른 갯벌과 달리 조금 기간이 짧게는 5에서 6일, 길게는 7에서 8일까지도 바닷물이 닿지 않아 갯벌을 말릴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있는 갯벌이다. 사리에 바닷물이 들어와 통자락을 덮으면 간통에 함수가 가득 고인다. 비라도 내려 바닷물의 농도가 묽어지면 통 깨진다 하여 그간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이유에서 이곳 사람들은 자염 작업 전엔 꼭 소금 고사를 지냈다 한다. 다시 조금이 오면 통자락을 헌다. 간쟁이가 함수를 나르기 위하여 오고 있다. 간쟁이가 간통의 덮개를 열어서 대름으로 염도를 측정한다. 나뭇가지에 송진을 뭉쳐서 매달아 만든 대름은 함수의 정확한 염도를 알아내는 것이다. 대름을 간통에 넣어 대름이 빠르게 올라올수록 염도가 높은 것이다. 이것으로 함수가 잘 만들어졌는지
또는 소금의 양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를 가늠하였다. 간쟁이는 갯벌 작업과 함수를 나르는 사람을 말한다. 자염 생산 과정 중 가장 고된 작업을 하는 사람이 간쟁이다. 간쟁이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든 일이라 한다. 함수를 푸는 털은 물구멍이 좁다. 함수를 풀 때 함수가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않도록 입구를 좁게 만들었다. 함수를 나르는 황도, 일반적인 나무 물통과는 다르게 위가 좁다. 이것은 함수를 나를 때 통이 흔들리더라도 물이 많이 새지 않도록 만들었다. 선조들의 지혜도 엿볼 수 있지만 함수 한 방울이라도 쏟아지지 않도록 만들어 사용한 것을 보면 얼마나 귀한 소금이겠는가. 여기서 잠깐 자염 생산에 사용한 도구들의 명칭을 살펴보면 현대의 명칭과는 많이 다르다. 통자락 만들 때 갯벌을 파낸 삽을 가래라 하고, 소를 이용한 도구들은 농사를 지을 때의 명칭과 같이 썰에, 덩이판, 나래라 부른다. 말뚝을 박는 망치를 매탱이라 부르고, 함수를 푸는 물바가지를 털이라 부른다. 함수를 나르는 물통은 황. 가마솥에서 함수를 끓일 때 불순물을 걷어내는 도구는 후리채. 자염을 긁어 모으는 도구는 고무래. 자염이 나오면 푸는 나무 바가지를 되죽어. 소금을 건져서 물이 빠지도록 받쳐놓는 것을 삼태미. 그리고 삼태미의 소금을 모아서 저장하는 가마니를 섬이라 불렀다. 연못에 옮겨진 함수는 버굿에 넣어 저장하면 여만이가 정한 순서대로 끓이는 작업을 시작한다. 여만이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함수를 끓인다. 여만이는 땔감을 마련하고 가마솥에 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만이가 불을 지켜보면서 후리채나 대칼로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불순물을 제거한다. 함수가 너무 빨리 끓어 증발하면 손 밑에 소금이 타거나 눌어붙는다. 그래서 덧물을 부어주면서 불을 잘 조절해야 한다. 이렇게 한 솥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끓이면 소금 결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소금을 삼태미에 퍼담아 놓았다가 간수가 빠지면 섬에 담아 지게로 보관 창고로 나른다. 한 솥에 소금이 생산이 되면 소금량이 40말 정도인데 벗주가 25%인 10말, 여마이는 보통 2명이어서 67.5%인 27말, 간쟁이가 7.5%, 즉 3말 정도로 나누어 가지게 된다. 또 다른 자염 제조 방식에는 갈개조금이란 것이 있다. 일소를 구할 수 없는 가난한 서민들이 자염을 얻는 방식으로 경사진 흙판을 만들고
갈대를 깔고 그곳에 갯벌에 흙을 퍼다 나르고 바닷물을 부어 천천히 투과함으로써 조금씩 항아리에 간수를 모아 끓여서 소금을 넣는 방식이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갈개조금입니다. 아까 설명한 건 통조금이고요. 이것도 함토를 말려서 함수, 소금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물을 갖다 끓이면 자염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육지에, 갯벌이 아닌 육지에 이렇게 논 같은 형태로 만들고요. 이렇게 바닥에 갈대를 깔았거든요. 그리고 이 바닥은 이렇게 사선형으로 돼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갯벌에서 마른 흙을 지게로 져다 이쪽에 이렇게 깔습니다. 깔고 다시 물을 져다 여기다 붓습니다. 그리고 고무래로 계속 젖으면 이 마른 갯벌흙을 통과한 바닷물이 여기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지금 이것은 말하자면은 뻘물을 걸르는 필터 작용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에 고이면 이 항아리 물을 모아서 가마솥에 끓이면 소금이 됩니다. 이렇듯 선조들이 소금을 얻어내는 데는 과학적 기술이 필요했겠으나 삶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혜가 전해 내려온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자염은 그 어떤 소금보다도 우수한 품질과 맛을 가지고 있다. 화학적인 정제염은 물론이며 천일염과 비교하여도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 각종 유기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식품이다. 끓이는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쓴맛과 떫은 맛이 없고 월등히 많은 유리 아미노산을 함유하여 맛도 좋다. 또한 자염은 자연 그대로의 갯벌을 해치지 않고 생산해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금이란 점이다. 자염이나 천일염은 요즘 많이 먹는 정제염과는 달리 무기질 함량이 높고 또한 염도가 낮아서 건강에도 좋고요. 그런데 1900년경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천일제염법이 도입되지 않고 자염의 방식에 의해서, 즉 갯벌을 갈아엎어서 거기에서 간수를 넣고 그 다음에 소금 가마에서 끓이는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산지는 태안하고 나주인데요. 1910년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강경에서 나주염보다는 한 20-30% 이상 고가의 품질 좋은 소금으로 태안염이 많이 팔렸습니다. 보통 소금은 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천을 통해서 육상에 내륙으로 많이 팔려 나갔습니다. 태안염인 경우에는 주로 강경 쪽으로 많이 갔는데요. 금강 하구에서 강경까지 바닷배로 싣고 가게 되면 강경에서는 강배로 옮겨 싣고 지금 세종시에 해당되는 부강까지 운반을 했고요. 거기에서는 소금 장수들이 등짐으로 보통 소금 한 섬을 짊어지고 하루에 24km를 걷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내륙으로 곳곳으로 팔려갔고 그 대가로 보통은 미곡이 지불됐고 그 미곡은 다시 역의 방향으로 해갖고 서울 등 소비가 많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염은 소금이라는 물질적인 의미보다 문화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전통 방식의 명맥이 끊어지기는 했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그 단절된 역사와 문화를 다시 되살려 보존하고 계승하는 차원에서 전통 생산 방식의 자염을 재현하게 된 것입니다. 자염은 태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과 70-8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두는 자염을 먹었다. 이제 좋은 소금을 먹고자 자염 방식으로 생산되는 소금이 판매되기도 하지만 그 자염 제조법을 전통 방식으로 재현한 곳은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조 방식을 고수하고자 재현한 것이 아니다. 그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선조의 슬기를 깨닫고자 합니다. 태안만의 제조 방식으로 내려온 우수한 지역 문화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바다가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중 하나가 소금인 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연을 정화하는 데 최고의 환경인 갯벌이 파괴되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천혜의 환경인 좋은 갯벌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자염은 그 어떤 소금보다도 품질이 우수했던 우리의 전통 소금이다. 더욱이 통조금 제조법은 태안에서만 존재한 전통 문화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소금 한 움큼을 얻고자 땀 흘린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자염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갯벌인 태안 남근 갯벌에서 펼쳐지는 자염축제가 전통 소금의 산교육장으로,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현장으로 거듭 태어나 태안 바닷가 사람들에게 내려온 삶의 지혜와 전통 문화가 계승되어 하얀 자염의 빛과 함께 영원하길 기대해본다. 감사합니다.